박재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오늘은 좀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서울 지역 수도권을 겨냥해서 부동산 안정시키는 조치를 내놨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지방에 있는 도시들 부동산 가격이 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전, 대구, 그다음에 뭐 강주, 그래서 대대강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는데 그쪽을 이 집값이 오르고 지금 최근에는 또 부산까지 지금 뭐 원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방의 그 부동산 시세 움직임에 대해서 고종환 한국자산관리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동안 참 조용하던 저 지방 부동산이 막 들썩거리는데 네. 그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좀 이채로운 현상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흥미로운 변화, 미묘한 변화가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동안은 서울은 좀 뜨겁고 지방은 냉각되었다. 이걸 우리가 양극화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수도권은 좀 안정돼 있는 반면에 물론 서울이 좀 들썩이는 건 있죠. 반면에 그다음에 대대광, 대구, 대전, 광주 이런 지역들이 올 초부터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상승폭이 커지고 부울경, 부산, 울산, 창원까지 지금 이제 바닥 탈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서울에 집 사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지방 거주자가 많았어요.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래서 서울에 강남과 마용성을 주로 샀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요. 오히려 서울 사람이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이런 지방에 이제 저점을 탈출하는 지방 도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고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전반적인 지방 부동산 움직임에 대해서 말하셨는데 어쨌든 그 어떤 강력시 지방의 강력시 그리고 이제 부울경 상당히 경제가 안 좋아서 침체기에 빠져 굉장히 어려운 도시들이었는데 그게 상승세로 돌아선 직접적인 이유가 뭐? 네, 근본 이유가 있죠.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방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뭐 다 국가 전체가 실물 경기가 안 좋았지만 특히 지방 같은 데는 실물 경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산업 부진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은 이제 부동산 경기 사이클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지만 이 서울은 2013년부터 올랐지만 사실은 그 1, 2년 전부터 지방 시장은 좀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좀 먼저 2, 3년 전부터 좀 침체 내지는 조정 국면에 진입했었거든요. 그동안 3, 4년간 좀 집값이 좀 내렸었는데 이제 내릴 만큼 내렸다. 좀 바닥에 근접했다. 이런 인식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건설회사들이 지방은 토지 매입이 택지 확보가 쉬워서 공급이 좀 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이 좀 늘었었죠.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악재가 그동안 겹쳤었는데 이제 집값도 좀 내리고 이번에 특히 규제 완화 부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졌잖아요. 이제 앞으로 청약 자격이나 전매 제한도 없어지고 대출 규제도 좀 사라지고 또 양도세 중과도 일반 세율로 전환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좀 바닥에서 급매물을 매입하는 세력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산 같은 것들은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갭 투자자죠. 갭 투자가 늘어나면서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저 지방 중에서도 최근에 그 대전시 그쪽에 뭐 집값이 거의 폭등할 정도라고 그러던데 진짜 그쪽 지역이 어때요? 충청이, 세종시나 한때는 또 세종시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올랐는데 이제 대전이 뜨고 있죠. 이것도 좀 왜 이런가 이런 현상도 흥미롭죠. 그래서 우선 대전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 1위가 서울이 아니라 대전입니다. 대전 중에서도 유성구, 서구, 중구 이런 지역들이 이 가격이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둔산지구도 있고 세종과도 가깝고 교육이나 문화나 이렇게 편익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세종시와 대전시를 비교 분석하면 매우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세종시가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분양가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 반면에 대전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됐었어요. 근데 소외된 게 뭐 교육이나 문화나 살기가 나빠진 주거 환경이 나빠져서가 아니고 세종시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빨대 효과라고 그래요. 세종시가 수요자를 쭉쭉 빨아당기니까 상대적으로 대전시가 소외된 것이죠. 가격 면에서. 그랬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가격도 보면 3.3제곱미터당 세종시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대전도 살기 좋은데 너무 그동안 오르지 않았다라는 인식, 저평가 인식이죠. 이런 것들이 들면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대전에 지금 집을 많이 투자 목적도 부과가 됐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오르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오르는 것은 이제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아까 그 바닥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확실히 지방 부동산 바닥을 찍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부동산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 순환 변동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보아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과 좀 비교를 하면 서울 등 수도권은 이제 2014년부터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9년, 그러니까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오른 지가 5년 내지 6년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장기 상승했다라는 것은 팩트예요. 예, 그리고 이 와중에 가장 선두주자는 역시 강남 아파트, 강남 4구였죠. 여기다가 재건축이었고 마용 성광, 네. 요즘은 이제 여의도까지 합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는 실물 경기나 소득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금리라든지 정책 또 심리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저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도 있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내년 이후에는 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고점을 찍고 이제는 하향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아닌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 주제가 이제 모처럼 지방이잖아요. 이 지방은 이제 바닥 찍고 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서 이런 현상은 적어도 저는 1, 2년을 넘어서 2, 3년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실수요자의 전략들은 어떻게 좀 새로 짜야 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서울 사람들이 대전 찍고 뭐 대구 찍고 이제 부산으로 부산까지. 가가지고 매물이 지금 뭐 자취를 가는. 부산, 울산, 창원까지 지금 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뭐 쫓아가면서 사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우리 이제 박지원의 경제 녹두를 보는 분들은 좀 일관되게 제가 계속 출연하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중요한 것은 투자의 원칙, 법칙이죠. 성공 법칙과 우리가 전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지금 진단한 건데요. 우선 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제 그동안 좀 관망했거나 좀 팔까 말까 이렇게 했던 파는 분들은 좀 매도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해요. 팔려고 마음 먹었다는 어떤 이유로든 그런 거. 그다음에 집을 살까 이렇게 좀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이제 매수 적기가 온 거예요. 예, 지금 집을 사는 게 전세나 월세 사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하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법은 아무래도 신규 분양이 가장 좋아요. 예,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어도 허그가 분양가 규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가 중소형 새 아파트를 선호하거든요. 주거 트렌드. 그렇게 본다면 새 아파트를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소위 말하면 뭐 갭 투자, 좋은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장기 투자, 그러니까 저금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좀 올리겠다고 하는 분들은 소형 아파트를 사서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겠죠. 여기 갭 차이가 적은 것들을 사서 좀 8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이런 전략도 이 초저금리 시대에는 나름대로 노후 대비도 되고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부산, 대구, 강주, 대전도 좀 대도시잖아요. 특히 부산 같은 데는 인구가 350만이에요. 이해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세분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역 선택을 강조하려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 빠진 우리가 해수동이라고 그래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이런 지역들이 그동안 규제가 있었다면 이유가 있었겠죠. 많이 이것들이 규제에 빠졌다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앞으로 집값을 상승할 주도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좀 시간을 이렇게 늘리기보다는 가급적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빠른 이런 매수 전략이 비교적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급매 위주로 가든지 아니면
저는 아까 분양권 같은 것도 괜찮아요. 분양권을 사든지 가장 좋은 전략은 역시 이들 지역에 신규 분양이 나온다면 그런 물건들이 좀 많습니까? 신규 분양이 앞으로, 지방에는? 예, 내년까지는 신규 분양 물량이 좀 많아요. 내년까지. 그리고 내년까지요? 2021년이 들어가면 신규 공급도 끊기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이제 한 내년 봄 사이 정도에 급매물이나 분양을 받거나 이러한 전략은 적어도 성공적인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정환 원장과 함께 지방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전의 경제노트였습니다.